안녕하세요. 8월 25일 오늘 나온 AI 관련 최신 소식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식들 보면서 시장의 중요한 변화들 같이 한번 짚어보죠. 로이터나 베런스,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AI가 정말 하드웨어부터 저기 미디어 산업까지 엄청 넓게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특히 오늘은 그 엔비디아가 로봇 쪽으로 새로 진출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 투자, 이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끼리 또 새로운 경쟁, 소송 얘기도 있고, 또 AI가 정보를 얻는 방식 자체를 바꾸면서 생기는 문제들까지 오늘 얘기할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꽤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AI 기술이랑 시장 흐름, 저희가 최대한 쉽고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AI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시장 전체 분위기 아주 잠깐만 보고 갈게요. 지난주에 그 잭슨홀 미팅이 있었잖아요.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9월 금리 인하, 이거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그런지 오늘 달러 가치가 조금 올랐어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그냥 완만하게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로이터 보도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큰 배경도 AI 투자에 영향을 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 AI 쪽은 특히 주목할 만한 흐름이 한 네 가지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AI가 활동하는 무대 자체가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로봇용 AI 칩, 그 제슨 토어라고 하죠. 이걸 본격적으로 내놓으면서 이제 AI가 데이터 센터라는 뇌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로봇이라는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대로 가는구나. 이걸 보여줬어요. 둘째는 AI 인프라 경쟁이 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건데요. 사우디 기업이 미국 칩 써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를 돌리는 핵심 시설 투자가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중동 같은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데이터 센터, 이게 쉽게 말하면 AI 공장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공장이요. 엄청난 컴퓨터 서버들, 또 그걸 돌리는 전기, 시키는 냉각 시설, 빠른 통신망, 이런 게 다 모여 있는 곳인데, 이런 공장이 새로운 지역에 막 생긴다는 건 그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관련 칩이나 전력 기술, 서버 만드는 회사, 광통신 부품 회사까지 아주 여러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AI 플랫폼 경쟁이 이제 법적 다툼으로까지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론 머스크 회사 XAI 아시죠? 네네. 거기서 애플이랑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서 AI 기술을 사용자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쓰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일종의 유통 경로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가 정보를 얻는 방식 자체를 바꾸면서 기존 산업, 특히 미디어 쪽에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AI가 바로 답해주는 거요. 네, 맞아요. AI가 답을 딱 주니까 사용자들이 예전처럼 막 링크 클릭해서 웹사이트 들어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이걸 제로 클릭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디어 회사들 수익 모델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여러 각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크게 네 가지인 거군요. 첫째는 AI가 데이터 센터 밖으로 나와서 로봇 같은 실제 기기, 엣지라고 하셨죠? 거기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둘째는 그 AI 공장,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어디에 더 지어지는지. 셋째는 AI 기술 둘러싼 빅테크들 경쟁이랑 규제 문제, 이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때문에 정보 얻는 방식이 바뀌면서 기존 미디어나 광고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보면 투자 관점에서도 중요한 흐름들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 엔비디아부터 좀 더 자세히 보죠. 로봇용 AI 플랫폼 잭슨 토어, 이거 드디어 정식 판매 시작했다는 소식, 오늘 베런스랑 엔비디아 뉴스룸 토에서 나왔습니다. 개발자 키트 가격이 3,499달러, 와, 우리 돈으로 400만 원이 훌쩍 넘네요. 비싸긴 한데 성능이 이전 모델보다 AI 연산 성능이 최대 7.5배나 좋아졌다고 해요. 그 최신 블랙웰 GPU 아키텍처가 들어갔다는 게 좀 눈에 띄고요. 단순히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니라 초기 고객사들 보니까 아마존 로보틱스, 중장비 만드는 캐터필러, 그리고 메타, 또 요즘 핫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 피겨까지. 오, 라인업이 대단하네요.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장중의 주가도 엔비디아가 한 1.0% 올랐고
관련 아날로그 반도체 만드는 아날로그 디바이스, ADI도 한 0.9% 정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 제슨소어 출시는 그냥 신제품 하나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AI 하면 주로 데이터 센터였잖아요. 엄청난 데이터 처리하는 클라우드. 근데 이 제슨 소어는 강력한 AI 연산 능력을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뭐 스마트 팩토리 설비 같은 엣지, 그러니까 사용 현장에 있는 기기 자체에 직접 넣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데이터 센터 시장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AI가 쓰일 실제 물리적인 공간, 현장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뭐 이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현장 AI요? 엣지 컴퓨팅이라고도 하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엣지 추론인데요. AI 모델 학습시키는 건 복잡하니까 주로 데이터 센터에서 하지만 그렇게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상황에서 판단하고 반응하는 추론 과정은 기기 자체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피하거나 공장 로봇팔이 실시간으로 불량품 딱 골라내는 거 이런 거예요. 뭐 데이터 센터까지 뭐 데이터 보내고 결과 기다리고 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죠. 통신 비용도 줄고요. 제슨 소아는 바로 이런 고성능 엣지 추론을 위한 아주 강력한 두뇌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아하, 그럼 반응 속도가 엄청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슨 투어 같은 칩이 나오면 GPU 자체뿐만 아니라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이나 전력 효율을 관리하는 반도체, 뭐 PMIC라고 하죠. 그리고 주변 환경 인식하는 센서, 또 그 센서 신호 처리하는 아날로그 반도체까지. 이 관련 부품 생태계 전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피겨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가 고객사라는 점, 이게 좀 의미심장해요. 단순 공장 자동화나 물류를 넘어서서 이제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로봇 분야까지 AI 적용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와, 진짜 이제 AI가 서버실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기기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시대가 오는 거네요. 투자 관점에서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런 엣지 컴퓨팅 관련 여러 부품이나 솔루션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엣지에서 직접 데이터를 처리하면 뭐 보안이나 데이터 관리 같은 문제는 없을까요?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아,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엣지 컴퓨팅이 퍼지면서 당연히 데이터 보안, 또 AI 모델 업데이트나 관리, 기기들끼리 서로 통신하는 표준 같은 거, 이런 게 다 새로운 숙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슨 투어 같은 플랫폼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소프트웨어 묶음이나 보안 기능 같은 것도 같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 기술 발전이나 표준화 경쟁,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AI 인프라 투자 관련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휴메인이라는 회사가 미국산 칩을 써서 2026년 초 가동 목표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오늘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중동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신호로 보이는데 이 소식 나오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에 1.0% 올랐고 또 엔비디아 칩 만들어주는 핵심 파트너죠. TSMC 주가도 1.1% 상승하면서 시장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뉴스는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AI 인프라 투자가 이제 미국이나 뭐 동아시아 이쪽 중심에서 벗어나서 중동처럼 새로운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고 열도 엄청나게 내뿜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랑 효율적인 냉각 기술이 진짜 필수적입니다. 또 방대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야 하니까 초고속 네트워크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렇죠. 전기랑 냉각이 핵심이죠. 나라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건 엔비디아 같은 AI 칩 회사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필요한 HVDC, 그러니까 고전압 직류 송전 기술이나 광통신 부품, 서버를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ODM 업체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반도체 칩을 위탁 생산하는 TSMC 같은 파운드리 회사까지 다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TSMC가 하는 코어 OS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 있잖아요. 여러 칩을 하나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해주는 거. AI 칩 수요가 늘수록 이 기술은 더 중요해질 겁니다.
둘째는 약간 지정학적인 관점인데요. AI 인프라가 특정 국가에 너무 몰려 있으면 생길 수 있는 공급망 문제나 규제 변화 같은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들이 자체 AI 역량을 키우려고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고, 이게 글로벌 AI 생태계 자체를 더 넓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AI 패권 경쟁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AI 공장을 어디에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무대가 이제 전 세계로 넓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글로벌 인프라 확장 관련 기업들, 또 지정학적인 변화가 가져올 기회랑 리스크, 이걸 다 같이 봐야겠군요. 자, 이번에는 빅테크 기업들 간의 경쟁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회사죠. xAI. 여기서 애플하고 오픈AI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오늘 로이터를 통해 나왔습니다. 소송 내용 보니까 애플이 자기네 아이폰 앱스토어라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 안에서 오픈AI 기술, 챗GPT 같은 거요, 여기에 좀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에 잘 띄게 배치해준다거나 접근하기 쉽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xAI 같은 다른 경쟁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 이게 핵심 주장입니다. 이 소식 때문인지 오늘 장중 주가를 보니까 애플 APPL이 한 0.27% 빠지고, 오픈AI랑 아주 가까운 마이크로소프트 MSFT도 0.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 소송은 AI 산업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더 좋은 AI 모델을 만드는 기술 경쟁을 넘어서서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자한테 전달하고 노출시킬 거냐, 바로 이 유통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앱마켓, 아니면 윈도우나 iOS 같은 운영체제 OS에 어떤 AI가 또 어떤 방식으로 탑재되느냐가 앞으로 시장 판도를 가를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 기술 자체만큼이나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번 소송이 단기적으로는 애플의 AI 파트너십 전략이나 오픈 AI 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규제적 불확실성을 좀 높일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앞으로 AI 기술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사회적 논의나 정책적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AI 기술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그 관문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당국의 관심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최고의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그 기술을 사용자에게 가장 잘 전달하는 길목을 누가 잡느냐, 이게 핵심 경쟁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과거의 웹 초창기에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 점유율 경쟁 치열했던 것처럼요. 투자자들도 단순히 AI 기술 기업만 볼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나 경쟁 환경 변화, 이런 것도 아주 면밀히 봐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입니다. 구글 검색이랑 미디어 산업에 관한 건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오늘자 보도예요. 구글이 검색 결과 페이지 맨 위에 AI가 만든 답변 요약을 점점 늘리면서 기존 언론사들 웹사이트 방문 트래픽이랑 광고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들이 뭘 검색했을 때 예전처럼 막 링크 여러 개 눌러보면서 정보 찾아다니는 대신에요, 구글 AI가 보여주는 그 요약 답변만 딱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검색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른바 제로 클릭 소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소식이 영향을 줬을까요? 오늘 장중 구글 GOOGL 주가는 1.16% 올랐는데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자인 메타, META는 오히려 0.20% 하락하면서 좀 엇갈린 반응을 보였어요. 네, 이 현상은 AI가 단순히 정보 만드는 도구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존에는 검색 결과 목록 쭉 훑어보고 필요한 정보 찾아서 클릭해서 들어갔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AI하고 직접 대화를 하거나 AI가 제공하는 직접적인 답변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고 편하게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사용자들이 클릭해줘야 웹사이트 트래픽이 생기고 그걸로 광고 수익을 얻었던 언론사나 컨텐츠 제공 업체들한테는 이게 정말 심각한 도전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보니까 많은 미디어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광고 의존도를 줄이고 유료 구독 모델을 강화하거나 뭐 자체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걸로 독자들하고 직접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등 정말 필사적으로 수익 모델을 바꾸려고 하고 있대요. 특히 전통적인 웹 광고 수익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이런 변화가 실적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 정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야,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AI가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고 만들어주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정보를 찾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니까요. 저만 해도 사실 요즘 간단한 질문은 그냥 AI한테 물어보고 끝낼 때가 많아진 것 같거든요. 이건 뭐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 장기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의 로봇 시장 진출, 또 사우디의 데이터 센터 투자, 또 xAI의 소송, 구글의 제로 클릭 현상까지 AI 시장의 정말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특히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 아이디어 뭐가 있을까요?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쭉 얘기 나눈 내용하고 자료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투자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엔비디아겠죠. 제친 또올 출시는 엔비디아가 기존의 강력한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더해서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AI, 그러니까 물리 AI 또는 엣지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엔비디아가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 크기, 템이라고 하죠. 이게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물론 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물리 AI 시장으로의 확장은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를 계속 뒷받침할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네, 템 확대 기대감이 있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TSMC입니다. 사우디 사례에서도 봤듯이 AI 인프라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고성능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건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랑 아까 말한 코OS 같은 여러 칩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을 가진 TSMC에게 계속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안정적인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은 더 중요해질 테니까요. 셋째는 플랫폼 경쟁과 규제 리스크입니다. xAI 소송권에서 보듯이 AI 기술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플랫폼, 뭐 앱스토어나 OS 같은 것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 규제 논의도 본격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따라서 애플, AAPL이나 마이크로소프트, MSFT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런 규제 리스크나 경쟁 환경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면 좀 더 개방적인 생태계를 지향하고 특정 틈새 시장을 노리는 다른 경쟁 AI 모델이나 플랫폼에게는 이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군요. 마지막으로 정보 소비 방식의 변화입니다. 구글의 제로 클릭 현상은 기존 웹 트래픽 기반 광고 모델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는 분명 경고 신호입니다. 미디어 기업뿐 아니라 검색 광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AI 기반 정보 인터페이스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 나가는지가 앞으로 중요해질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강력한 구독 기반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좀 다각화된 수익 구조를 갖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AI가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엣지 기기로 확산되는 기술적 흐름, 또 AI 인프라 투자의 지리적 다변화, 거대 기업 간의 경쟁 및 규제 동향, 그리고 AI가 정보 소비 행태를 바꾸면서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정말 AI를 둘러싼 아주 다양한 층의 변화들을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엔비디아의 로봇 두뇌 개발부터 저 멀리 중동의 데이터 센터 건설, 또 빅테크들 간의 법적 다툼,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검색 방식까지 바꾸는 AI의 모습까지요.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시장의 판도 역시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정말 역동적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한 번쯤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엔비디아의 제슨 토어처럼 AI가 로봇이라는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모습, 그리고 구글의 AI 답변처럼 AI가 디지털 정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지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모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봤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주변의 기계들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이 물리적 AI 로봇 인터페이스와 우리가 정보를 얻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AI 정보 인터페이스 중에서 과연 어떤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우리 산업과 일상에 더 큰 변화의 파도를 몰고 올까요? 아니면 이 둘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진화하게 될까요? 기술 그 자체뿐만 아니라 기술이 우리와 만나는 그 접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해보는 것도 AI 시대를 이해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물리적인 세상과 디지털 정보 세상, 이 둘을 동시에 혁신하는 AI의 힘, 그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각자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AI 시장의 최신 동향을 이렇게 깊이 있게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25일